자산 운영 관점 오늘 토요일이죠. 뭐 전반적인 관점은 뭐 제가 영상을 이걸 올려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부동산 쪽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부터 문제가 발생하긴 했죠. 미래 에셋 증권인가요? 거기서 홍콩 오피스 빌딩에 투자해가지고 투자 펀드에 투자해서 90% 손실 처리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거 예. 네, 미래에셋 홍콩 오피스텔 빌딩 투자 펀드 90% 손실. 예. 미래에셋 증권이 투자한 2,800억 원 규모의 홍콩 사무용 건물 투자 펀드 자산이 90% 손실 처리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중국의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 디폴트 우려 요 사태 있었고, 그다음에 헝다 사태는 뭐 최근에 불거진 게 아니잖아요. 예, 이미 몇 년 전에 발생한 거고, 다만 이제 미국에 있는 헝다 그룹의 자산에 대해서 보호 신청을 좀 한 거죠. 어, 뭐 빚잔치라고 해야 되나요? 채무 청산을 위해서. 헝다의 파산 신청은 중국 비구에 의한 디폴트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터져 나왔다. 이미 디폴트 상태에서, 그쵸? 이미 헝다 사태는 되게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이미 디폴트 상태에서 이른바 빚잔치 중에 불거진 파산이지만 헝다의 채무, 그러니까 이미 빚잔치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중에 지금 불거진 파산이죠. 근데 이 처리하면서 미국에 있는 헝다그룹의 자산을 좀 파산 보호 신청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새롭게 나온 얘기가 이미 예전에 한번 터진 거에 대해서 파산 보호 신청한 거인 거죠. 그래서 여튼 간에 뭐 중국 쪽에도 뭐 이거 헝다 사태는 뭐 크게 문제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이미 터진 부분을 미국에 있는 자산 파산 보호 신청한 것 뿐인 거니까 뭐 그것이 크게 문제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예전의 이야기잖아요. 다만 이제 중국의 비구이 위한 컨트리 가든 디폴트 사태로 포함해서 이것저것,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또 오피스 빌딩, 뭐 오피스 사무실 공실률 증가하면서 또 미국에 있는 상장된 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상장 폐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여튼간에 부동산 쪽은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뭐 알고 계신 거죠. 이것만 있습니까? 뭐 부동산이 뭐 순살자의 사태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쪽은 계속 문제예요. 근데 부동산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게, 예전에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란 것은 이제 은행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금융 쪽하고 연결돼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파급력이 조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사태가 좋진 않죠. 글로벌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 아니죠. 단순하게 뭐 헝다 사태가 그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 미래에셋 증권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뭐 순살자의 사태도 있는 거고. 하여튼 부동산은 안 좋아요. 근데 부동산이 안 좋은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올라간다고 막 떠들어대고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의 또 이제 또 하나의 또 영끌족이 또 탄생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쪽은 뭐 아이고, 그냥 부동산 자체는 안 좋다고 보면 해요. 그냥 뭐 머리 복잡하게 뭐 헝다 이런 소소한 것들 이야기하면서 떠들어댈 영역은 아니고요. 그냥 부동산은 그냥 망가졌다. 거기는 뭐 그래서 제가 엑스라 썼잖아요. 부동산은 그냥 0% 투자하지 마라. 뭐 채권 쪽도 웃기죠. 채권 쪽도 문제가 커지고 있죠. 지금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장중에 4.3%까지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채권에 투자라고요? 저 생각이 있으신가? 채권 일부 전문가들은? 좀 생각이 있으세요? 네, 좀 웃기죠. 코미디죠. 채권 쪽에다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쪽은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햇빌드에서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요가 버틸 것으로 예상하며 유가는 75달러에서 90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것이요. 뭐 저도 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 당분간 유가는 고유가를 유지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계절적 요인도 좀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계절적 수요로 해서 유가가 좀 하락할 수는 있겠다. 근데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뭐 연말쯤이면 네, 좀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국의 부동산 위기 악화로 경제 회복이 둔화됨으로 해서 수요가 줄어들 거다. 그렇게 되면 유가 또 떨어진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유가 가격은 떨어지겠죠. 미국 석유, 천연가스 굴착 장치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요게 뭐 이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굴착수 아시잖아요. 어디 갔지? 유가 굴착계수. 요거 이런 거 보시면 채굴수 이런 거. 예. 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예. 그만큼 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둔화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쪽은 네, 오늘 갑자기 폭락을 했죠. 비트코인이 26,000달러까지 폭락을 났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잘 보시진 않으시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저거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나스닥 지수 기술주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특히 2차전지 반도체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되죠.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약 6% 정도 폭락하는 건데 완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뚝 떨어져 버렸죠. 26,000달러까지 떨어진 거니까. 이게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뭐 이것저것 갖다다 붙이겠죠. 항상 뭐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원인을 갖다다 붙이기 마련이겠죠. 그럼 뭘 갖다다 붙였냐? 네,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스페이스 그 일론 머스크 쪽이죠. 일론 머스크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비트코인 뭐 매수악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X가 비트코인 자산을 매각했다는 헤드라인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매각을 요번에 한 게 아니라 그 기사를 보니까 2022년에 했더라고요. 근데 그 2022년에 했던 그 매각 소식이 최근에 이제 불거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헤드라인으로 딱 뜨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에서 또 매파적인 금리 인상 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여하튼간에 이래저래 비트코인이 26,000달러까지 엄청나게 폭락했다는 소식.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뭐하고 연결돼 있다고 했죠? 보통 주식하고 기술자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도 그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유럽 증시도 다 빠졌고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 하락세 모양새가 있는 거죠. 추세 관점 본다면 네, 나스닥도 마이너스 0.20 빠졌고 그러니까 추세 관점으로 빠진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추세가 빠지는 거니까 빠지는 거니까 그걸 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빠지는 건 빠지는 거죠 뭐. 거기다 무슨 미련 두면서 미련퉁이처럼 떠들어댈 게 없잖아요. 네, 유가는 81달러로 살짝 올라왔고 금값도 좀 빠진 부분 있죠. 지금 2,000달러에서 온스당 1,918달러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달러의 강세가 있죠. 근데 달러를 한번 볼까요? 그 코인은 말씀드렸죠. 코인 이야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금은 이제 달러로 보시면 좀 되겠죠. 달러는 또 환율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뭐 달러 인덱스를 약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산 운영 관리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산 운영 관리 측면에서 채권도 다 얘기 드렸어요. 엉소리 같은
네, 여기에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의 추세가 이게 이렇게 돼요. 그렇죠. 지금 거의 이게 여기서 이 추세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이게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추세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인 거예요. 반등. 예, 반등 구간이에요. 반등. 이게 이렇게 돌파한 것도 아니지 않겠지. 뭔 말인지 아시지?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여기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최근에 이어서 돌린 건 있죠. 예, 이어서 돌린 자리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그렇죠. 뭔가 이제 슬슬 돌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물론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반등이긴 한데 슬슬 이 달러가 슬슬 돌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달러라는 영역이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안전 자산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달러의 그 인덱스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야.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수준을 보지 마시고, 예, 수준이 여기에서 요 수준을 보시지 마시고,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다가 나중에 한번 빵 때리는 타임이 오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올라가긴 하겠죠. 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뭐, 예, 뭐 잼버리 사태만 봐도 아시니까. 예, 창피한 수준이라서 언급할 수준도 안 되죠. 그래서 뭐 이미 뭐 우리나라는 뭐 결론이 났죠. 뭐 경제 엉망진창이고. 지금 최근에 좀 얼마까지 올랐죠? 전국가를 아직 돌파한 건 아니죠. 1345원까지 좀 올라왔고. 근데 한 차례 한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는 지금 한 차례 좀 눌리지 않을까? 이게 돌린 자리는 맞거든요. 예, 돌린 자리 맞지. 예, 돌린 자리에서 찔러댔단 말이겠지. 그래서 최근에 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이거 올라갈지 제가 뭐라 했죠? 예, 1250원까지 빠질 거라고 얘기했죠. 예, 정확하게 제가 예측한 대로 1250원까지 정확하게 떨어졌죠. 예, 떨어진 다음 여기서 지지하고서 다시 한번 올라왔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빠진다고 봐요. 다시 빠지고서 그러면 추세가 아마 이 추세를 가지 않을까 싶어. 이 추세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있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진 다음에 이게 기본 파동이죠. 상승 삼각형 파동. 그라인이 날려버리겠죠. 근데 요 조정 기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날리긴 할 거야. 떨어져 봤자 여기 잘하면 뭐 1300 아래로 살짝 떨어져 가지고 뭐 1280원까지도 좀 내려올 수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1250원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128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긴 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터지겠죠. 터지게 되면 뭐 쭉쭉 날아가겠죠. 최소 보태도 뭐 한 1600원까지 날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최소. 이게 우리나라의 그 환율의 흐름을 보시려면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와? 멈췄나? 환율 이거 멈췄나 보다. 하여튼 저기 있어요. 저 흐름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실 건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있어. 이게 갑자기 멈췄었나 봐.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보이시죠? 여기가 1,600원대였죠. 여기가 2,000원대였죠. 2,000원 돌파하지 않았는데 거의 2,000원대였죠. 이거는 2,000원 합시다. 편하게. 예, 여기가 2,000원, 여기가 1,600원짜리죠.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1,400 얼마죠? 1,450원인가? 그렇죠. 여기가 지금 추세가 상승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한번 매집봉 만들어놨어. 찔러놨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날라가겠죠? 돌파하겠죠? 1,600, 2,000 날라가겠죠? 그렇고 그러면 뭐 자산 운영 관점에서는 자산 운영 관점에서는 말씀드렸죠. 지금 자산 운영 관점에서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쵸. 이제 굳이 근데 뭐 하나로만 이야기할 건 아니긴 한데 갖다다 붙일 수는 있죠. 지금 뭐 기술주가 하락하는 이유는 미국 달러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술주가 하락한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뭐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근데 갖다다 붙이면 그렇게 갖다다 붙일 수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얘기할 영역은 아니라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근데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죠. 최근에 그 뭐 나스닥이 좀 빠지고 하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뭐 하락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또 그게 또 어떤 거하고 되냐면은 채권 쪽도 연결되죠. 최근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채권 금리하고 달러가는 이제 뭐 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채권 금리 올라가면서 달러도 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죠. 근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달러 인덱스가 높으면 기술적으로 하락하는 거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주식이란 건지 뭐 경제라는 것이라는 것이 교차 검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교차 검증에서 뭐 이것저것 좀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시죠? 뭔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죠.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네, 그러면 요 정도만 볼게요. 자산 운영 관점으로서는 자산 운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건 이제 말씀드린 거죠. 네, 그 자산 운영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고요.